접수된 대남 전단지 발견 신고는 야, 용산구에만 떨어졌어. 딴 데도 없고. 재미나겠다. 아, 그거 주워다가 주웠으면 좋았을 텐데, 주워서 내가 방송용으로 써올까? 그래 봤어. 아, 그건 안 되나? 법에 어긋나나? 아, 이상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상한가?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용산에선 폴란드 대통령을 야, 맞이하는 그거 한 바가지로 안 떨어지고 그냥 쭉 이 떨어졌네. 환영 행사 중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진 겁니다. 풍선 속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전단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박혜빈 기자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이 한창인 용산 대통령실 청사입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여러 장의 인쇄물이 땅에 떨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듯 대통령실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수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에 들어있던 대남 전단 B랍니다. 일부가 미처 수거되지 못하면서 공식 환영식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30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날린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삐라를 살포한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의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남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지금 벌써 30년 살고 있는데. 취재진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잘 가라, 잘 가라. 얼른 가라. 해외여행 가세요.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 한강로동에서 발견된 삐라에는 최근 일부 좌파단체가 집회에서 외치던 구호와 동일한 내용의 문구도 눈에 띄었습니다. MBN 뉴스 안 보여, 근데 난. 네. 아이, 뭐라고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남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이 풍선을 이용해 대남 전단을 살포한 건 처음인데요. 가뜩이나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야, 근데 전 사진은 어디서 구했어? 난 보지도 못했는데.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아우, 얼굴 사진 예쁘게 나왔네. 폴란드 대통령 늑대로 안 만들고 여우로 안 만들어서 다행이다. 야, 대한민국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북계군을 가야 그냥 그 사람 새끼들 안 만들었어. 늑대, 뭐 동물 이상한 걸로 악마 그렇게 표현했거든. 포스터 만들 적에. 어우, 잘 팔렸어? 인간을 안 만들어. 제발 저거 인간으로 보였네.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풍선을 보내던 북한이 대남 전단을 보낸 건 처음입니다. 솔직히 놀랬죠. 저희가 이제 있는 자리가 용산이거든요. 야, 우리 그거 저기 방공 포스터 만들 적에는 엄청난 원색적인 그런 내용도 담았어. 와, 그래야지. 호되게 야를 안 만들었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평양 침투에 이어 지난 21일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뻔한 소리만 한다고 그러면서 주변에 전단이 집중된 것도 대단해. 대한민국도. 대북 전단이 살포된 것과 관련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도 김정은 부녀를 비난하는 대북 전단 내용에 대한 맞대응이란 분석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실제 뭔가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한국의 대통령실과 정부 야, 그러니까 저 내용이 비슷해서 그 내용으로 나온 거야. 그렇지. 저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대로 대남 삐아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비슷한 내용 아니야? 아닌가? 이젠 대남 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한 납북자 가족 단체는 다음 주 파주에서 대북 전단 10만 장을 날리겠다고 예고까지 했지만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양측의 그래도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세상이야. 법으로 전쟁 나면 전쟁 나는 거지. 그래도 나는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서 있는 거야. 재밌잖아. 법에 있어. 법에 있어. 법은 누구 편인가 알 수가 없어. 합동참모본부는 좋은 나라야. 전단들에게 그래서 저급한 쓰레기 풍선을 보내더니 국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조잡한 수준의 전단. 야, 국군 통수권자는 언제쯤 국군 통수권자야? 항상 국군 통수권자인가? 그것도 의심스럽지. 야, 국군 통수권자가 언제쯤 발휘되는 거야? 아무 때나 발휘되는 거야? 대통령이면 국군 통수권자야, 무조건? 아무 때나? 그러면 걔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을 버리고서 맨날 어디 싸돌아다니고 있어? 이상한 놈이네, 그거. 그럼 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대리자. 국군 통수권자라면서. 그럼 대리권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야? 딴 데가 있으면은 뭔 일로 알고 가? 모르잖아. 그 이상한 나라야. 아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언제까지 국군 통수권자야? 알 수가 없네. 아무 때나 국군 통수권자야? 알 수가 없어. 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잘 몰라. 법대로 하는 법에 어디 적혀 있어? 국군 통수권자라고. 언제 발동되는 거야, 걔는? 어우, 잘생겼다. 잘 나왔네, 사진. 서방 덕에 서방이 미국 덕이야? 아이고. 야, 김건희도 덕에 서방이 대통령 됐어. 그러니까 서방 덕에 아유 좀 누려봤어. 뭘 누르긴. 아침 6시부터 해가지고 치웠어요 그냥. 아, 저거 돈 되겠네. 저거 팔면 돈 되겠다, 야. 끝내주잖아. 몇 장 안 될 거 아니야. 물론 저 앞으로 있으면 좋겠지만은 손해도 어떻게? 그 돈벌이야, 인마. 돈벌이. 저거 팔면 돈 되는데. 아이, 안타깝네. 그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 어제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폴란드 대통령 국빈 행사가 열렸는데 저거 하면은 특별하게 용돈벌이로. 그동안 쓰레기만 담겨있던 오물풍선에 처음으로 삐라를 넣은 그건 이거 한정판이야, 한정판. 원칙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한정판 삐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삐라. 정장을 입은 직원이 그렇게 많았어? 화단 주변을 샅샅이 살피고 주변을 둘러보다 하늘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 북한이 보낸 대남전단, 이른바 삐라가 날아온 겁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폴란드 대통령 환영 행사가 열리기 직전 상황입니다. 전단에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그렸어. 어제 새벽 보낸 30번째 오물풍선 얼굴도 예뻐. 아유. 오물풍선엔 그동안 아무런 내용이 없는 쓰레기만 담겨 있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삐라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국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조잡한 수준의 전단까지 보냈다며 이로 인한 야, 근데 저건 누가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 항적 있어? 야, 그 풍선 어디서 띄웠어? 그거 확인해봐. 대한민국에서 뿌렸어? 알 수가 없네.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아니, 확인해 줄 수 없어. 왜?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도대체 어디서 뿌린 거야? 하루를 시작하세요. 어디서 날라왔어? 어디서 날라왔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누가 보냈을까? 궁금해 죽겠어요. 네가 보냈다고 얘기했냐? 그럼 다행이고. 그러게 아무도 안 보냈어, 인마. 처음이라고? 처음이 아닌데 그 70년대 80년 그 언젠가 한번 보낸 적 있었지 그때. 뭔 일로 있을 때 한번
대남 B라 온 적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닷새 그때도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학교할 도발을 텐데. 공개했습니다. 풍선 낙하물에서는 이른바 B라 대남 전단도 대거 발견됐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총사에까지 풍선 잔해물이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종원 기자, 풍선 낙하물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부터 보시죠. 오늘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주변입니다. 거리 곳곳이 울긋불긋하게 보일 정도로 수많은 전단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100여 장은 돼 보이는데요. 전단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막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시청자께서 찍은 영상을 보면 풍선 잔해물이 떨어지는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풍선 모양의 비닐봉지 서너 개가 하나로 묶여서 바람을 타고 떨어지는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모두 북한이 오늘 새벽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 낙하물입니다. 특히 풍선 낙하물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진 건 지난 7월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경호처는 오늘 새벽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터지면서 청사 일대에서 낙하 쓰레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며 합참과 공조와에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풍선 도발은 지난 19일 이후 닷새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말부터 시작해 벌써 30번째입니다. 처음엔 오물을 넣어 날려보내다가 최근엔 종이나 비닐 등 대부분 생활 쓰레기가 발견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대거 담아서 야, 저거 한정판이야, 한정판. B라는, 저거 돈 좀 되는데. 쓰레기, 오물 쓰레기 말고. 야, 그 저기 맨날 보낼 때마다 다른 내용으로 보내가지고 한정판이 인기 있는 거야. 돈값이 좀 올랐을까? 많이 보내면 안 돼. 쓰레기 처리해야지 또. 어찌든 뭐 알아서 하겠지. 야, 그 재미났어? 재미없어?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쓰레기 많이 보내봐야 돈값도 없어. 네, 지난 25일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오늘 가족과 지인들의 배움 속에 영면에 듭니다. 네, 운구차는 이제 장례식장을 떠났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세롬 기자. 네,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했던 배우 김수미 씨가 오늘 75세 일기로 영면에 듭니다. 오전 11시부터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야, 장지는 용인 아너스톤이라고 해서 나왔네. 아너스톤 용인. 이름표 있는 곳인데. 가운데 운구차는 떠났습니다. 장지는 경기 용인 아너스톤으로 앞선 발인식은 물론 이후 장례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1949년생인 김수미 씨는 197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1980년 30대 초반의 나이로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노인 역인 일용엄니를 맡아 22년간 연기하며 국민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영화 마파도, 가문의 영광 등에서 주로 구수한 욕을 내뱉는 친근한 노인 역할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물길로 연결해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수로입니다. 개통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올해에만 무려 14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사건 현장 360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경인 아라뱃길입니다. 원래는 화물선이나 유람선이 다니라고 만든 수로인데요. 개통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배는 다니지 않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추적해봤습니다. 야, 거기 워킹 잘하고 자연길 잘 돼 있고 그러는데 맨날 운동해 애들. 이날 50대 남성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나흘 후 약 10km 떨어진 수로에서도 10대 남학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 여자 남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해. 주구장창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이 여기서 수색을 하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2021년부터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29곳. 올해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4구가 수습됐습니다. 신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약 18km에 달하는 아라뱃길 다리 8곳 중 안전난간은 단 3곳에만 설치됐습니다. 저쪽 다리를 비해서는 얘가 좀 많이 낮더라고요. 이쪽은 이렇게 높이 안 막았지. 산책로에서 벌어지는 사고나 범죄를 감시할 CCTV 사이 거리는 걸어서 8분이 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어떨까? 다리 바로 옆 산책로입니다. 20m 전후로는 가로등이 없어서 이렇게 플래시를 켜지 않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낮 시간과 달리 지나가는 행인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구별하지도 못할 정도로 깜깜하고 가로등도 없고 하니까 좀 지나갈 때마다 살짝살짝 뒤를 보게 되고. 같은 시간 서울 한강공원과 비교해도 가로등의 밝기나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한강경찰대가 수시로 수색하는 한강과 달리 아라뱃길은 화물 운송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 초 전담 순찰 조직이 폐지됐습니다. 다리마다 관리 주체도 다르고 예산마저 부족해 대책 마련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야, 전담 순찰 조직이 폐지된 후에 그 비율을 또 따져서 확률 나와야 되는 거야. 때문에 책임이 투성돼 있으면은 순찰을 도는 거나 안 도는 거나 차이가 없어? 아니면 차이가 있어?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현장 360 홍정현입니다. 아, 저기 한가 봐. 오늘 낮 1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교회연합이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서울 주요 도심도로가 통제됩니다. 경찰은 주최 측에 모델을 설치하는 주요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서울역 사이 구간과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서울교 구간에 대해 오늘 새벽부터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10만 명 넘는 참가자가 몰릴 걸로 보고 상황에 따라 율곡로 안국역에서 광화문 교차로, 서소문로 의주 로터리에서 시청, 을지로는 시청에서 을지로 입구까지 통제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수십만 명이 운집하는 종교단체 집회가 열립니다. 경찰이 행사에 대비해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 주요 도로를 통제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선 기자, 집회가 오늘 몇 시에 열리는 건가요? 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예고돼 있습니다. 개신교계 단체인 한국교회연합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 구간에서 연합 예배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영자로 인정한 것을 규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인데요. 지난주 목요일까지 등록한 참석자만 61만여 명이고 행사 당일인 오늘은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전망에 경찰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참석자를 약 14만 명으로 보고 있지만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늘 새벽부터 집회가 예고된 주요 도로를 통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주최 측이 모델을 설치하는 주요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서울역 사이 구간과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서울교 구간에 대해 오늘 새벽부터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율곡로 안국역에서 광화문 교차로, 서소문로 의주 로터리에서 시청, 시청에서 을지로 입구까지 통제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CCTV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입니다. 서울역 방면 차선을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대형 공연 무대가 보이고요. 또 일정 거리마다 이 공연 무대를 비추는 대형 전광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청 부근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 차선이 통제된 상태인데요. 나머지 한쪽 차선을 이용해서 나눠 이용하다 보니 이른 아침부터 차량 흐름이 더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공원과 인접한 방면 차선을 대형 화물차가 차단하고 전광판이 세워진 모습입니다. 경찰은 가급적 오늘 하루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동성 결혼 법제화 등 그때 반대한다는 내용이구만. 마을 주변 도로와 인도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 차량 운전자들은 방향을 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ATM 기기가 설치된 부스도 물이 차면서 자동문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 곳곳에서 시간당 110에서 12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생긴 피해입니다. 우와, すごい波みたいに海やん야, 그리고 저기 확인이 되든 안 되든 그 시간 가면은 확인돼. 걱정하지 마. 뭐 그런 거 갖고 어려워. 야, 확인이 되거나 말거나, 나중에 얘기할 거야.